그 영상에 한 7가지 요소 같은 게 보면 사이즈, 앵글, 렌즈, 라이팅, 컬러, 조명, 또 하나 뭐죠? 그런 것들이 도구들이 있죠. 이 도구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조합해서 이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근데 우리는 이제 보면 사이즈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줌인, 클로즈업 이런 부분들이 강조고 다른 도구들을 좀 적게 쓰는 편이거든요. 그 자꾸 이것만 쓰다 보면 여기 굳어져 버려요. 사이즈만 가지고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여러 언어가 있는데 같은 단어만 계속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칼라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현장에서는 조금 배제된다 하더라도, 또 조명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떤 조건이 있으면 조명이 되기 때문에 또 배제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앵글이나 무빙 같은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변화를 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다큐 감독들은 같은 시선은 아이 레벨을 좀 집착하는 편이죠. 물론 이게 기준점입니다. 우리의 기준점인데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하이나 로를 통해서 좀 더 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물론 너무나 로우로 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영화냐 이게? 이런 느낌이 시네마틱해지니까. 아니더라도 이 시선을 조금만 더 내렸을 때 로우 앵글로 보여지는 인물은 뭔가 업됐든지 뭔가 이렇게 다른 기분의 상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면 가득하게 로우 앵글로 뒷모습을 그렇다면 뭔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좀 익명성도 느껴지고 좀 미스테리한 느낌도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앵글 자체에서도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항상 편리하게 눈높이에서만 촬영을 하는, 그래서 눈높이의 해석밖에 안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큐적인 그 앵글감들이 어느 범위인지를 자기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테스트 삼아 이 정도 잡으면 괜찮나? 이 정도면 괜찮나? 이렇게 스스로가 테스트 해보는 거, 이 범위 정도가 그 사실을 크게 왜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앵글감을 충분히 줄 수가 있구나. 그 예를 들어서 소년 가장이 구석에서 앉아서 뭔가 글을 쓴다, 숙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 레벨로 보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아주 하이로 거의 2m 정도에서 만약에 보고 있다면 얘가 조금 더 작아 보이겠죠. 이처럼 강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내가 해석한 이 부분을 보다 강조하고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사이즈만 가지고 하고 있다. 특히 헤드룸 같은 경우에서도 이 헤드룸이 많이 남을수록 조금 허전하겠죠. 어떨 때는 공허함 같은 걸 표현할 때 인물을 여기서 잘라버리고 헤드룸을 이만큼 더 준다면 그 사람이 좀 작아 보인다든가 뭔가 낙담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공허감을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프레임 안에 뭔가를 가득 채운 이 상태를 안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상태에서 변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예를 들면 21g에 보면 메타포 같은 거로 새들이 확 날아가는 것들을 찍는데요. 처음에 보여주는 새들은 쭉 내려가는 느낌이고 뒤에 거는 올라가는 느낌으로 새를 썼는데 그걸 보고 저거를 다음에 꼭 한번 써보고 싶구나. 새떼들이 수천 마리가 갑자기 그 저녁 노을 같은 저녁이 어색해질 무렵에 훅 날아가는데 저 이미지는 다큐적으로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것들은 캡처를 해놔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뭐 한 몇천 컷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느낌 같은 게 잘 안 오고 그럴 때 주르륵 돌려보거든요. 그러면서 그래 저쪽에 측면으로
보여지고 있는 저 실루엣 같은 저 모습은 앵글이 이렇는데 참 느낌이 좋구나. 그러면 앞에 말한 것처럼 일상성 안에서도 이 사람의 이야기성을 조금씩 표현할 수가 있겠네. 이런 식의 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는 당연히 훈련을 통해서 기본 사이즈를 다 할 수가 있는데 앵글들은 조금 외부적인 유사한 영화라든가 이런 다른 매체를 통해서 좀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단어 선택이 너무 단순해진다는 거죠. 샷의 경우에서도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카메라 자체가 이렇게 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정면샷 자체는 좀 피하는 편이죠. 그런데 보통 인터뷰를 한다면 15도 안에서 출연자와 그 인터뷰어와 인터뷰이를 각도를 어느 정도 벌려서 약간의 얼굴 자체 정보들을 다 전달하고 또 소구력도 훨씬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합니다. 이게 조금씩 몸이 틀어져 가면서 관찰형이 되다가 조금 더 뒤로 가면 익명적이 되다가 더 가면 거의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거의 비구호적인 그런 느낌까지 가겠죠. 이런 그 피사체의 어떤 각도에 의해서도 그 표현하는 느낌들이 달라지니까 이거를 점점 더 나의 영상 표현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촬영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은 지금 뒷모습으로 자기를 감추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내가 측면으로서 뭔가 혼자 생각하는 걸 관찰하듯이 보여줄 수도 있고요. 뭔가 자기가 호소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여러 우리 도구가 있는데 불구하고 사실 현장성만 너무 중시하지 이런 미학적인 접근들을 조금 등한시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적인 학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상의 표현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인물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움직임에 따라서 어디서 컷을 주고 어디까지 따라가며 어떤 앵글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는 지점들인데 우리는 그냥 움직이면 그냥 따라갈 따름이죠. 어느 단계까지는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부터는 자기가 그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끌어올려야 되고 그 다음부터 스타일이 생기는 거지 스타일이 문법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 문법이란 것들이 탄탄하게 갖추진 뒤에 비해서 스타일들이 드러나는 거니까 스타일에 집착하기보다도 기본적인 샷들에 대해서 자기가 학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